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해서 올해 시장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내년 2026년에는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 또 어떤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를 들여다보면은 작년 이맘때쯤 우리 지수는 이렇게 2,500포인트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이때 당시는 뭐 계엄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날을 참 예측하기 힘들었고 또 긍정적으로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 시장이 3,000도 아니고 4,000까지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잠시 주춤하던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AI 거품이 이제 끝난다 이런 우려도 좀 있어서 차익 실현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이 되면서 내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굉장히 희망적인 상태에서 연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6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올해는 뭐 그 어느 때보다 좀 희망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내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에서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이클 걸리지 말고 또 내년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아 은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코스닥을 들여다보면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이맘때보다 코스닥 역시 이렇게 올랐고 또 코스닥도 이렇게 지금 코스피보다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은 꾸역꾸역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많이 갑니다. 정부에서도 코스닥 시장 정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교통 정리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이 코스닥 한 1680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전체 다는 그렇고 그 중에 상위 한 100개 정도 종목을 추려서 이 100개 종목들 중에서도 돈을 좀 잘 버는 그러니까 이익을 내 가지고 이자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정리해 가지고 올려드렸죠. 요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고 이런 분위기 지속된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뭐 한국 하면 삼성전자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전기가스인데 전기가스 업종 들여다보면은 뭐 대부분이 그냥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기하고 또 반도체 여기 지금 외국인들 투자가 대부분이 다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바로 중소형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1년 동안에 중소형주들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집을 갖다 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장기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음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호가창에서 한 번에 거래되는 양이 많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갖다가 매수, 매도 주문을 체결해도 뭐 주가 등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뭐 대주주들이 뭐 오랫동안 지켜보기 때문에 또 단순해서 참여하는 세력들도 별로 없어서 유통되는 물량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대주주 눈치 보느라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좀 모아가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시간 측면에서 일단 장기간 매집을 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막 던지기 때문에
뭐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걸 갖다가 만약에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차익 실현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파는 순간 곧바로 주가가 꼬그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물량을 쭉 모아가지고 보통 대형주는 한 2배 정도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20만원 정도까지만 가도 10만원 내지 20만원 말입니다. 가도 그냥 시장이 엄청 많이 올랐겠죠. 그래도 막 틀어먹고 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삼성전자 뭐 19만원 18만원 떨어져도 또 더 간 다음에는 개인들을 받아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량 떠넘기고 나가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중소형주 가지고서 한 2배 정도 올려놓고 막 틀어버리면, 막 물량을 던져버리면 그냥 정리도 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꼬그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중소형주는 한 몇 배 정도 더 들어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뉴스 내보내고 뭐 시장 분위기 타가지고 좀 떠넘겨서 대다수 이렇게 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물량을 좀 털어낼 수가 있죠. 또 다소 부족하면 기술적 반등이라서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어떤 상승의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 그런다면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훨씬 더 일단 이런 배경에 의해서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삼성전자 들어간 게 맞냐 이 말이야. 삼성전자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거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도 없지만은 지금 몇 년째 매집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저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중형주, 소형주 괜찮은 것들 좀 던져놔면, 이렇게 쭉 던져놔면 물량을 보유를 쭉 해두면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근데 그 들어 올리는 게, 이 중소형주는 이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먹을 걸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이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일단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이렇게 그럼 중형주 중에서는 그럼 뭐를 많이 샀나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대, 로템부터 시작해서 이수, 페타시스, 뭐 LIG, 넥스원, 한화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매수했더라. 그리고 소형주 쪽으로 가면은 성광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동성, 화인텍 이런 거 쭉 매집을 했더라. 그 외에 뭐 운송장비, 뭐 코스닥 코스닥도 파마 리서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 좀 매집을 했더라. 코스닥은 따로 카페에서 정리해 드린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렇게 막 많이 샀더라 보니까 좀 어중간하죠. 그래서 올해 뭐 시장의 테마가 인공지능이었다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우리가 좀 써먹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타임세이버도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코스닥부터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있죠.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세력들이 뭐 작전을 하든 뭘 하든 가지고 노는 종목들이 이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에 지금 현재 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오전에 시장에 올려드린 것처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에서 세력들이 뭐 작전이 하든 누가 하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일단 분야를 좀 나누면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든 뉴스를 내보내서 돈을 좀 끌어당기고 있더라.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 또 시스템, 반도체, 첨단 IT, 또 모빌리티하고 항공, 우주항공 이쪽으로 좀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해먹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은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지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을 우리가 따라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어떤 테마로 또 사람들이 이런 주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도 조금 바꿔보면 코스피는 지금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는 그러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지금 주제로 움직이는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코스피는 일단 반도체하고 IT 부품 이게 우리나라 정신은 이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 이야기 돈이 이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음으로도 들어오고 있는 게 이래 모빌리티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계속 뭐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쪽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밸류, 이쪽도, 배당, 이런 거. 또, 그 외에, 최근에 요거는 그냥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불고 있는 테마입니다. 일부 몇 종목이 동양고속이라든지, 뭐 천일고속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도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최근에 반짝거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지금 요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요걸 가지고 한 거고,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미 지금 그렇고, 여기 세력들이 발을 거치고 있는 거 이 종목들이거든. 그럼 요 종목도 여러분들도 타임스테이블 쓰시면 이렇게 끌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뭔가 색깔이 칠해진단 말은 여기 복사가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죠. 요걸 복사를 해서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년에 언제 되겠노? 라고 물어봤더니 야가 이래 이야기 하더라. 쭉 버스 해보니까 일단 내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일단은 그동안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다. 그 말은 지금 반도체가 오르고 뭐 다 올라가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왜 내 종목은 오르지 않았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하락했다가 턴어라운드 이렇게 된단 말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쪽, 화학, 또 그리고 뭐 건설, 또 그리고 유통, 요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근데 지금 화학 쪽이 저 어려웠던 이유는 중국에서 워낙 지금 물건을 저가에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 공급 과잉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또 그러다가 업종에 또 불황도 좀 있었고.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좀 회복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돈 흐름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 그동안 중국도 달러 입장에서 중국도 같죠. 중국도 중국에서 돈들이 유럽으로 좀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달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왔다가 거쳐서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은 내년에 이렇게 돈 들어가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돈 들어가고 지금 인공지능 거품이 아니고 더 간다고 지금 판단하면은 중국도 홍콩 정치 엄청나게 많이 상장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나은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정부가 강제로 뭔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공지능 투자가 많이 되면은 뭐 치고받게 싸워서 이기는 놈이 결과적으로 다 먹는 그런 거고요. 중국은 스톱 하면 스톱 멈춰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스톱 해놓고 너거는 나가 죽어라. 너거는 막 나가 죽어. 나가 죽으란 말은 그 돈을 안 줍니다. 보조금을 안 주겠죠. 나가 죽으라고 강제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장 경제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지만은 저 입장에서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일단 중국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되면은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좀 이제 그때 중국 저가 상품들 나오던 게 이제는 옛날만큼 저가를 못 파니까 가격적인 우위를 좀 점할 수도 있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좀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 다 관심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럼 뭐 저런 거 어떡하지? 했을 때 일단 저런 종목도 여기 있는 종목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저기에서 화학 이야기 하니까 화학에서 보니까 LG화학이 있대? 그쵸? LG화학은 이거 뭐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따라가냐고 LG화학 이걸 갖다가 그죠? 근데 이 화학에서 보면은 쭉 롯데가 있더라고. 요즘 롯데가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롯데케미칼로 이런 거 보면 뭔가 있잖아. 떨어지다가 뭔가 조금 올라가는 그 느낌 있죠? 보입니까? 오랜 기간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느낌. 지금 요 종목 찾아난 거라고요. 인공지능 이렇게 분석했다고요. 그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좀 찾아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만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렇게 턴어라운드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밸류 하던 부분, 요거는 이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배당으로서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접근하기 좀 그래요. 우리는 배당도 먹고 다 먹으려고 그러면은 양 이쪽으로 보려고 하면 지주회사가 지금 많이 싸니까 지주회사를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 어떤다, 이런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 반등으로서 이런 종목들, 특히 이거는 뭐냐면 2025년도 보면은 올 상반기에도 조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좀 조정을 좀 거쳤던 종목들이다. 잘 나가다가 조정을 좀 거쳤고 이제 새롭게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미국으로 보면은 제약바이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제약바이오 우리가 이런 거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 뭐 주봉하고 이 잘합니다. 인공지능 이런 거가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분석해가지고 뭐 조금 이런 거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좀 봐라, 대충 지금 이 이야기고. 또 그리고 지금 유통 뭐 조선 금융, 조선은 실적을 좀 봐야 되고 유통은 좀 저평가됐다는 거고, 금융은 배당 쪽을 생각해서 좀 섹터를 나누어서 분산 투자 좀 해봐라, 이런 지금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체크를 할 때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마트처럼 뭐 시총 대비 현금이 좀 많고 자산 가치가 높은데 좀 떨어졌던 거, 이런 거 좀 해보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내년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뭐 어때요? 이게 터무니없는 말만 짓거리 넣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코스피, 이거 지금, 요렇게 끌어가지고 여기 있는 종목들 끌어서 아마 이 타임세이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막 던져 보십시오. 인공지능에다가 쉽게 보라고. 그러면은, 저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서, 관심 있는 것들 우리가 쓰면 되죠. 요걸 갖다가 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타임세이버 이제 넣으려고 타임세이버도 32비트에서 64비트로 바꿔가지고 또 조금 잘 어울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런 분석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쉬운 데나, 왜냐면은 이게 지금 훨씬 나와 있는 게 좋거든. 근데 언제쯤 되냐면, 학습으로 치면은요, 지금 웬만큼 학습은 다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 나온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튜닝을 할 겁니다. 튜닝. 그러니까 이 튜닝이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 이거는 기업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 뭐 중국에서 하는 것들, 뭐 미국에서 하는 것들 좀 다르고, 또 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달라. 그런데 이 튜닝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튜닝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해 주다가 요건 걸러라. 뭐 요거는 요런 질문하는 놈은 우리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주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한국 걸 한다 그러면은 뭐 국익의 차원에서는 우리 한국에 좀 유리한 쪽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국민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인공지능 이거 오픈해서 쓰라고 이야기해놨고, 이런 거 질문하는 놈들은 좀 모아가지고 올려라고 뭐 코드를 심어놓을 수도 있는 거지.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던져난 것들, 학습이 된 것들 던져서 가져가서 튜닝을 갖다가 제대로 좀 해놔야 돼. 그래서 이 튜닝을 이런 거 좀 분석 잘하게 좀 해놓고서, 이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외부 정보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 돼야 되겠죠. 외부 정보 소통이 좀 돼야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좀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 먼저 기다릴 필요 없다. 그냥 끌고 와서 물어봐라. 이렇게 다 대답해 준다. 그럼 이거 각각의 한 종목 다 가지고서 현금 흐름 여러분들께 예전에 분석하는 방법,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렸죠. 그런 거 보고서 이 종목 현금 흐름이 괜찮은지, 저 종목 현금 흐름이 괜찮은지 살펴보고, 또 타임세이버 보면 이런 거 상승 여러가지도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LG화학은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우리가 기준 삼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요거보다는 지금 중심을 해서 요게 지금 훨씬 더 더하기 빼기 하면 유리하다. 이런 투자에 대한 기준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서 투자를 쭉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보던 이 정보들,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정리해 놓은 것들을 쭉 보고서
분석해 봤는데, 근데 그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분들 잘 하시지요. 왜냐면, 뭐 조선이면 조선 섹터 하나만 갖다가 뭐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리포터가 나쁠 리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 리포트를 내어서 사람들한테 봐라 하고 던질 때쯤이면 이미 저거는 내부 검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 액션을 미리 다 취해놨다, 포지션을 다 취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쭉 주기 때문에 나는 항상 후발주자가 된다 이 말이지.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근데 지금은 이 애널 분들이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해서 쭉 분석하고 오래 하나만 보니까 잘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해서 석유, 화학, 건설, 유통, 뭐 금융, 뭐 지주, 뭐 이런 거, IT, 반도체,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이분들만큼 한다. 머릿속에 다 인공지능이 다 학습대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하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쭉 활용을 하게 되면 옛날에 보던 그런 자료와는 전혀 다르고, 또 이 자료는 누가 보는 거야?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려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낸 거 주거 기업에서 저렇게 돌려보면 다 돌려보고 시장에 던져가지고 저건 조치 쫙 취해놓고 보시오 하고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우리는 이거 보나 마나한 정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따끈따끈한 거 내만 보는 거지 뭐. 인공지능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학습을 하면은 인공지능 회사에 이 정보가 가는 게 좀 사실 좀 못 믿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온 디바이스 넣어가지고 내 혼자 이렇게 이제 조금 해보면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건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더라. 이거는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고, 급한대로 이렇게라도 하자. 이렇게라도 써보면 내년 이런 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리가 되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내년 뭔데? 그러면 이런 거 좀 해보자. 그동안 많이 하락하다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게 좀 있는데, 이런 거 석유화, 건설, 유통, 소비 이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고배당은 배당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금융주 좀 줄 거고, 또 지주회사 줄 거다. 이런 거. 또 그리고 2025년에 참 괜찮았는데 다른 것 갈등은 좀 머뭇거렸던 게 있어요. 조선도 실제 조정을 좀 거쳤잖아요. 잘 가다가 조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재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우리가 계속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정리한 거야. 보기도 좋고, 똑똑한 놈이지. 내가 쟤한테 한 건 뭔데? 그냥 이런 거 있죠. 종목들, 이런 거, 종목들 쭉 던져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정보들, 긁어서, 야, 인마, 니가 해봐. 막, 시작해 이래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거고, 뭐, 예를 들어, 어제 전기전자증 뭐, 잠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금융이면, 금융역에서도 이런 거, 요거 쭉 던져놓고,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는 걸로 치면은, 지식으로 치면은 이제 못 이긴다. 예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쭉 했을 때, 기계들을 만들어서 사람, 지게차 같은 경우가 뭡니까? 사람은 힘이 없어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한다. 근데 지게차가 나와서 무거운 걸 들고 나르거든. 또 포크레인이 나와서 사람이 삽질을 백날 해도 많이 못 파는데, 뭐 한 번 파면은 뭐 훨씬 더 많이 판다.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걸 장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거 전부 다 몸 쓰는 일이었거든. 그걸 갖다가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잘 못하는 걸 갖다가 효율을 끌어올렸죠. 이게 바디다, 바디. 그래서 이 뭐 포크레인이 대가리가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쓰는 일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우리가 잘 해먹었는데, 인공지능은 사람 머리를 지금 대신해서 넣은 거예요. 머리를 대신해서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몸 쓰는 건 이미 우리가 뒤졌잖아요. 머리 쓰는 것도 이제 곧 뒤진다고, 이미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본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보라고요.
종목들 몇 개 던져 넣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쁘게 잘 만드노. 뭐 더 자세하게 만들려면 더 자세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이야기도 지겹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몸 쓰는 거에다가 머리 쓰는 것까지 지금 대체가 된다. 그러면 이게 두 개 결합이 되면 뭐 사람은 이제 이거 몸 쓸 때는 머리라도 좀 비신처가 있었는데 이제 몸 머리 다 안 된다. 그럼 뭐 내 어디 가노? 어떻게 해야 되노?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굶어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주식시장이 올라서 올해 뭐 해피하고 뭐 즐겁게 이렇게 뭐 지낸다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지금 정리해고 당하고 뭐 희망퇴직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나간 분들 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보도를 잘 안 한다고요. 실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써보니까 사람 필요 없어서 내보낸다고요. 자꾸. 그럼 그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어디로 또 취직을 합니까? 없다고. 여러분들도 현대에 있는 자리에서 나와보세요. 갈 데가 없다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이번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단차 찌꺼리나 하고 또 내 거는 안 오르고 저거는 오른다고 해서 괜히 빼박아가지고 역사이클 타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무조건 여기서 돌파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쭉 투자를 진행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은 주식을 많이 들고서 어쩌든가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차례가 오면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정리를 해봐야 된다. 부채 정리하고 뭐 정리 좀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 놔야 돼. 부동산도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말고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좀 떨어내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좀 가볍게 해서 현금을 자꾸 좀 들고 있고 유동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당한 시기에 은퇴를 하고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은 무한대입니다. 뭐 이제는 뭐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연봉이 1,000억, 2,000억 하고 연봉이 1,000억, 2,000억 그러고 뭐 재산이 1,000조, 2,000조 이야기한다고. 이게 말이 나니.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그동안 하면서 밖에서 자주 듣지 못하던 뭐 억 단위, 뭐 50억, 100억, 1,000억, 5,000억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어봤거든. 근데 돈이 너무 흔하니까 이제 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뭐 했다 그러면 20조, 뭐 30조, 투자했다 그러면 뭐 500조, 뭐 100조. 삼성전자도 뭐 매출을 갖다가 뭐 120조 이런 이야기 한다고. 영업이익이 120조? 이게 뭔가 좀 돈에 대한 감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이렇게 흔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이 거품 이용해서 그 무한대인 그 욕심을 갖다 끝도록 자꾸 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파멸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또 유한하고 적절하게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균형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요. 은퇴하십시오.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식시장 이외의 다른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저도 올해 뭐 느낀 것들 보면은 점심때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아빠가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보람찬 일을 찾아라 그러면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갖다가 원서를 갖다가 읽지는 안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 몇 시간 들었다. 그리고 보물섬도 다시 원서를 쭉 들어봤는데 그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영어가 아니고. 정말 멋지더라. 그 해저 이말리도 봤는데 괜찮았다. 뭐 80일간의 뭐 세계 일주도 봤는데 재밌었고 톰 소여의 모험도 허클베리핀의 모험도 재밌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더 재밌었던 거는 이 나이에 점심때 그때 여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놓고 밖에 땡볕에 나가서 일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서 잠시 끄고 상상도 한번 해보고 그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애들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도 보니까 이때까지 만나봤던 가을 중에서 올해 가을은 유독 더 이뻤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 어디에서 살든 간에 11월 달은 무조건 한국으로 와야 된다. 우리나라의 가을이 11월 달이 정말로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래서 이런 계절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욕심을 갖다가 낳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거든, 언젠가는. 근데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돈을 붙잡고서 이미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까부딱거리면은 뭐 그건 또 그래 산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 사는 인생도 있고 적당하게 어떤 돈의 노예로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이제 돈을 갖다가 주인처럼 부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 거품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지금 육체적, 이제 정신적 지식까지도 기계들이 다 대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사람으로서 남아 있었던 자존심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야기하면서 대가리가 좀 좋으면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니 대가리가 좋으니까 좋은 월급 많이 줄게 이렇게 데리고 가고, 대가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하고 뭔가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지 아무리 대가리가 좋아도 인공지능보다 대가리가 나쁜데 이게 상대가 될 거냐고. 그 앞으로는 뭔데, 이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 기계적인 이 메커니즘을 잘 이용해서 질문을 잘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또 이루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갖다가 일단 시켜야죠. 이미 진행이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취직이고 뭔가 다 떼치우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부자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부자들, 여러분들 자꾸 부모한테 돈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KB금융에서 만들어낸 부자 보고서 보면은 올해입니다. 2025년 자수성가한 사람이 부모한테 돈 물려받은 사람이 한 1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부자가 된 1순위는 지가 사업해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무일푼에서 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어서 돈을 모은 사람이 1순위로 부자가 됐습니다. 뭐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회에서는 재벌한테 받아 처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놈 없는 놈 갈라치게 하게 되면은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과 또 이 물리적인 이때까지 여러 가지 퍼져 있었던 기계들 많이 있잖아요. 결합이 되게 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의문을 가지고 아니면 현실의 어떤 부족한 점을 찾아서 여러 가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하면 사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학벌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쉽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살 날이 앞으로 5, 60년 남은 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5, 60년 살면은요, 120대, 150세 뭐 이래 되면, 그건 좀 그렇고, 한 100세 정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래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번에 돈 벌어서 그냥 가을을 즐기고, 어릴 때 못 읽은 아라비안 나이트도 읽어보고, 어릴 때 못 가본, 그런데 여행도 다니고, 여행 뭐 못 갈 것 같으면은, 이 상상이라도 책도 읽으면서 정신적인 어떤 즐거움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런 것도 추구해가면서 그래 사는 거지.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2025년 이렇게 잘 달려왔고요. 오랜 기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준비되시는 분들부터 그냥 나가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카페에 앞으로 2026년, 그 다음 27년, 28년 이렇게 그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은퇴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게시물들이 자주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빠이빠이 한 명씩 한 번씩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거루젓하면서 만나야 되겠죠. 자,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이제 한 명씩 은퇴해서 내보내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